이제 오늘 주제는 추석이니까 추석에 과식 방지하는 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추석과 같이 나의 공간과 시공간의 루틴이 깨지는 자리, 이게 여행이어도 좋고 뭐 어떤 뭐 일상에서는 회식이어도 좋고 어느 순간 명절이어도 좋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팁 드리고 싶어서 그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라방을 하면서 살이 왜 찌냐, 살이라는 게 정말 많이 먹어서 찌냐, 오늘도 엘리강스 하시다가 앞머리를 좀 넘겨주셨어요. 저희 헤어 하시는 실장님께서 앞머리를 한번 좀 까보자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앞머리를 까는 바람에 조금 엘리강스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내 시공간이 이렇게 깨질 때 그 루틴을 어떻게 좀 가져가느냐, 이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라방을 하고 받은 질문이, 역으로 받은 질문들 중에 정말 여러분 이거 모르셨구나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 물론 그렇죠. 많이 먹는 게 누적되고 습관이 되면 소화기가 늘어나면서 소화기의 역할이 그냥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노폐물로 저장이 되면서 체중으로 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먹는 양 때문에 찌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음식 때문에 찌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린 입으로 먹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기가 최소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온전히 혈액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렇게 바꿔내는 이 소화기의 과정 중에 감당이 안 되는 재료, 음식들, 예를 들면 카페인이랄지 술이랄지 뭐 이런 인체가, 예를 들면 단백질이 들어오면 단백질의 정보를 이해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가서 이걸 분해하면 단백질 흡수 효소가 와서 이걸 흡수해서 혈액으로 바꾸고,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읽히지 않는 아이들, 그러면 때로 몰려가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분해 요소, 이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미네랄과 비타민,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때로 몰려가서 작업을 하면서 나머지 좋은 것들을 흡수하는 그 기회조차 놓치는 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다 또는 그걸 많이 먹었다, 그런 그 단편적인 이 패러다임으로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어서 소화기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소화 효소가, 그런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과다 분비해야 되거나, 또 정상적이지 않은 음식이 하면서 또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양이 감당이 안 되거나, 또는 체내의 소화 요소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이 섭취되는 이 불필요한 시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론은 소화기가 내가 방금 먹은 식사, 음식들을 혈액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더 냉정하게는 특정 정해진 시간 동안 혈액으로 변환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노폐물 처리가 돼요. 그 노폐물을 우리는 불필요한 체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키에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0, 60 전까지 마이너스 110, 내 키에서, 그게 가동 범위 안에서 내가 가둘 수 있는, 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상 체중,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의 무게와 부피, 이게 있고, 불필요한 체중, 이게 과하면 불필요한 체중이 되고 부족하면 저체중이 되잖아요. 과체중, 저체중. 이런 옳지 않은 체중이 있어요. 이건 소화기가 감당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게 되게 신개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진짜 많이 먹어서 그냥 양으로 또는 잘못된 걸 먹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먹는다는 게 입에서 끝나서 그래요. 우리 의식 안에서 나 그거 먹지 말걸, 라면 먹지 말걸 이렇게만 끝나니까 그렇고,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 심지어 좋은 음식조차도 발효되지 않고 내 몸 안에 날것 또는 가열된 상태로 들어오면 그건 오롯이 체내의 효소가 분해 담당이에요. 그렇게 분해를 하는데 한 끼에 최소 6시간, 그 6시간을 조금 더 쪼개면 위에서 2시간, 소장에서 4시간 이렇게 돼요. 그 시간 안에 감당 안 된 모든 것들은 노폐물 처리가 되고, 위가 감당하는 2시간 안에 분해 안 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노폐물이 돼서 가스가 되고, 소장으로 똑똑똑똑 분해시켜서 음식물 발효 액상을 막 떨어뜨리면 소장에서 계속 그걸 혈액으로 쥐어짜는데, 그 여과 과정, 이 필터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소장에 남아요. 그래서 다시 분해 요소가 와서 막 긁어내서 겨우 끌어내면 대장으로 가고, 거기 안에서 배출할 수 있을 때 배출하면 좋고, 못 배출하면 또다시 그게 변비와 같은 것처럼 체내에 노폐물로 남아서 그런 것들이 몸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첫 번째 증상으로 체중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체중도 그래서 제가 절식 일주일은 해보시는 게 좋다 한 말씀드리는 이유가,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체중, 이 예쁜 피하 지방 이런 걸 빼자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자리에 있는 내장 지방과 노폐물 처리됐어야 되는 이 비정상적인 포린 바디들을 빼내자는 거니까 노폐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먹고 해보는데도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고 저체중인 사람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는 소화기예요. 소화기의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많은데 기계가 좋지 않으니까 아웃풋을 못 뽑고, 그러면 똑같이 저체중이든 과체중이든 체중의 문제를 시작으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만큼 드셋을 처음 하신다면 더더군다나 내 나이만큼의 그 노폐물은 있다. 그게 형태가 기체이냐, 액상의 소변이냐, 대변이냐, 고체의 대변이냐, 이 차이. 그래서 위치와 양과 무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노폐물은 내 나이만큼, 내 소화기에 특히 별로 효율이 없으신 분들은 만들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인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체중과 맞닿아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화기의 효율, 그것부터 잡고가 1차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발효, 우리 위에서 하는 게 음식물 발효. 여기서 깨끗하게 음식물이 들어오면 내 체내의 소화 효소라고 하는 제2 물질, 1과 2의 물질이 만나고, 그걸 위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주무르면서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음식물이 음식물로 존재하지 않고 소화 효소가 소화 효소로 존재하지 않고, 이 두 개가 번들되면서 혈액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혈액의 원료가 생산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과정. 제1 물질과 제2 물질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서 운동 에너지를 더해줬더니 제3의 형태로 변환되더라. 이게 바로 발효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퀴드 밀 같은 경우 35가지를 그냥 드셔도 좋죠. 좋은 음식들이지만 그걸 위가 하는 일 없도록, 아무 일 없이 바로 혈액의 원료가 되는 바로 액상의 그 형태로 드실 수 있도록 리퀴드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퀴드 밀이라고 하는 거는 드시면 드시는 대로 바로 혈액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드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절식도 가능하시다. 아주 어린 꼬마도 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 나이 들고 조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이를 통해서 좋은 혈액을 얻어서 오히려 건강을 찾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과 붙여서 더 생각을 해보시면, 몸 안에서
혈액화되는 과정이 충분히 지금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뒤로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소화기와 이 모든 인체가 너무 열렬히 거기에 집중하지 않죠. 왜냐하면 혈액이 지금 뭔가를 똑똑똑똑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고플 때 배고픔이 시장이라고, 배고플 때 먹으면 뭐든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고 허겁지겁 먹게 되고 그 모든 일이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는 제때 하셔야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거나 그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식사가 배가 고프다는 알람이 온 다음에 일어났다는 건 때를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식사라는 건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 24시간을 디자인하고 자야 될 시간, 운동이라고 하는 대사의 활동을 확 올려주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에 골고루 이분히 나눠서 소화기에 무리가 되지 않는 최적의 시간을 찾아서 그렇게 계획적이고 건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이미 배가 고파 버렸어. 그러면 소화기도 들어오는 음식 뭐 달려들어서 버무리고 짜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의미로 사실 과식 방지, 추석은 더더군다나 이제 가족들과 모이니까 누구 손님 오실 때마다 한 잔 더 먹게 되고 한 그릇 더 먹게 되고 이런 경우의 빈도수를 높이게 되죠. 그게 또 사실 인간미가 있다고 하고 뭐 우리처럼 듣셋을 알아서 이 자리에 이 밤에 모여서 조금 더 건강할 방법을 찾을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습관과 문화와 뭐 그런 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숟가락 더 먹어라 뭐 그게 내 소화기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한 다음 얘기 없이 마음을 표현하니까 또 그 마음을 그렇게 받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여행을 다니실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뭔가 내가 뭐에 집중한다. 그래서 내 일상의 루틴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때 더더군다나 리퀴드물 손에서 놓지 마세요. 식사 전에 미리 좀 드시고 특히 식사가 때를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드시면 좋고 아예 리퀴드밀을 대체하고 딱 끊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명절, 뭐 가족들과의 모임 이럴 때에는 미리 그 시간을 지키는 일에 리퀴드밀로 대체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계속해서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져요. 몸이 우아하고 편안해지면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식별에 더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덜 흡수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잘 가둬서 잘 대사로 빼고 이런 활동들이 더 쉬워지는 거죠. 혈액 안에 늘 제가 일주일의 절식을 강조드리면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주일 절식 강조드리면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체내에 있는 세포 중에서 100% 갈아치울 수 있는 세포가 있다. 그게 몸 안에서 가장 빠른 재생, 그러니까 생성 주기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는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이고 그 세포는 일주일이면 몸 안에서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절식은 내 몸 안에 특히 백혈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염증 치료를 담당하는 게 백혈구예요. 그래서 백혈구의 수치가 떨어지고 몸 안에서 하루에 1000억 개 이상의 백혈구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없으면 그 이야기는 더 깊게 얘기하면 그런 백혈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혈액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는 몸이라면 그러면 백혈구의 수치가 이상이 왔을 때 백혈병에 걸리고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 다른 뭐 크게 고민하실 게 없어요. 몸 안에 나머지 세포들 중에 치료가 필요한 그때그때의 세포들 예를 들면 노폐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지 못하면서 몸이 확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죠. 그래서 특히 루틴이 깨지는 어느 시간 그러나 기분 좋게 깨져야 되는 시간에는 리퀴드밀로 그때그때의 식사를 계속해서 보충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방어해주고 왜냐하면 몸이 그 배가 부른 포만감이 아니고 혈액이 충분해지는 그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음식을 찾거나 불필요한 타이밍에 뭐가 막 이상하게 땡긴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오전 절식은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 다 하시는 분들인 거죠. 오전 절식은. 오전에는 소화기가 일을 못해요. 소화기는 모든 세포가 깬 다음에 서너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동이 가능한 조직기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입에서 항문까지 9m. 우리가 그냥 입 항문 빼고 여기 소화기에서 혈액을 만드는 자리 정중앙의 복부만 보더라도 위에서 소장, 대장까지 7m 가까이 되는 너무너무 길고 긴 장기예요. 혈관 다음으로 단일 업무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는 최고로 긴 장기. 그걸 깨워내는데 반드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24시간 내에 가짠 혈액만 먹는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물 섭취가 필요하지만 소화기를 써야 되는 음식물 섭취는 안 된다. 이게 드셋이 여러분께 권하고 있는 식이요법의 1번이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한 잔, 오전 간식으로 한 잔, 두 잔 정도를 먹으면서 점심이라고 하는 신진대사율이 확 올라가기 전까지의 절식은 우리는 유지하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세요. 뭐 아직 7days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셔 보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루틴이고 습관이 될 거고, 거기에 확장 버전으로 어떤 내가 이제 일상에서는 12시 뭐 6시간의 텀을 두랬으니까 저녁 6시 이렇게 잘 지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명절이다, 추석이다, 여행이다, 뭐 그런 것들로 루틴이 깨질 때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리퀴드밀을 제 시간에 잘 섭취하는 거, 그리고 특히 떼내진 식사 전에 제 시간에 먹어주는 거, 다음에 식사가 조금 과하고 오래될 것 같으면 미리 한 잔 먹고, 그래서 몸을 혈액으로 채우는 일을 미리 돌려주면서 몸의 평온을 가져오고 식사에 임하시는 거, 이거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정답이 뭐예요? 리퀴드밀이죠. 아까 우리 드리첼 방에서 난리 났었어. 이미 사전 정답 맞춰보시겠다고. 파우더밀이 든든하니까 파우더밀일 거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식사의 일부를 파우더밀로 조금 해주고 일반 식사를 먹으면 그러면 과식 방지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도. 대신에 리퀴드밀이 있다면 리퀴드밀로 먼저 더 드시는 게 더 좋죠. 왜냐면 파우더밀은 늘 말씀드리지만 파우더밀도 그 무시무시한 마치 인체 세포 중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정자와 같다. 제가 늘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그런 것에 해당하는 공유가 씨앗 하나를 딱 심으면 그로 인해서 수천만 개의 나달을 똑같이 생긴 걸 생산하잖아요. 보통은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와 다른 딸기, 포도 이런 열매가 나는데 그걸 우리가 먹는데, 오직 공유만 특이하게 생긴 대로의 것이 생긴 대로의 것을 그대로 낳는 복제처럼 너무너무 파워풀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안 드시면 안 돼요. 그 우주의 에너지는 안 드시면 안 되고, 대신 좀 지혜롭게 드셔야 되는데, 소화기에 무리가 없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위가 하는 일, 음식물 발효, 그것을 충실하게 더 해드렸죠. 그러다가 공유를 발효해보니 이게 체내에 갖고 있는 우리의 효소와 되게 유사한, 공유가 발효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럼 몸 안에 들어오면 다른 음식의 발효를 돕는 효소화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가수치라는 것도 뽑히고 막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먼저 먹어주고 이제 나머지 생식과 가열식을 드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보식 프로그램이죠. 그렇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파우더밀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정량 리퀴드밀하고는 별도의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 포만감이 있어요. 위에 정박하고 머무르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공유, 그 다음에 더해진 나머지 20가지의 우리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가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체내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음식을
조금 더 기다려서 분해해주기 위한 작업이 되어 있는 효소 제품이기 때문에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있고 또 곡류라고 하는 그 특성상 굉장히 파워풀해요. 발효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를 발효해서 스스로 액상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발효되지 않아요. 곡류는 해보면 그렇게 발효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퀴드밀에 이 액상에 담지 않고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더밀 드시면서 일부의 식사를 조금 덜어내는 연습 좋죠. 그거는 효소화 작업도 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대신 그건 포만감이 조금 더 있고 그 자체로서의 위의 역할, 이 위가 소화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추천드리는 건 리퀴드밀. 리퀴드밀을 상시, 특히 루틴이 깨질 때에는 수시로 이걸 찾으시면서 내 몸에 이 깨질 수 있는 루틴 대신에 평온함, 그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으로 세포를 재생하는 그 순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고 계시면 그러면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화하고 또 집중하고 하는 인체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게 되죠. 그게 바로 과식방지의 방법이에요. 게시 뭐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요거 올라온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리퀴드밀이었어요. 오늘의 정답은 리퀴드밀. 티나217님 절식해볼게요. 네, 절식해보세요. 절식은 중독됩니다. 아주 건강한 중독. 정말 이런 거 중독되시면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파우더밀 먹고 밥까지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배부르잖아요. 아시죠? 맞아요. 파우더밀 먹으면 밥 절반도 못 먹고, 파우더밀 먹으면 절반도 못 먹죠. 그리고 안 먹어야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이미 곡류까지 포함되어서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한 그릇 뚝딱 하는 나 자신 봐서. 근데 포에버 굿데이님은 사실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해지셔가지고 식사의 섭취에 있어서 이제 분해 이런 것들은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저도 사실간은 건강한 중독 되어볼게요. 네,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절식 진짜 중독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몸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몸은 없어요. 되려 영이 문제지. 얘가 잘 컨트롤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일도 아닌데 막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렇게 몸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지. 몸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주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흐르는 그 자기 순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좋은 것에 대해서 중독이 돼요. 나쁜, 예를 들면 술이랄지 담배랄지 마약, 이제는 뭐 난리도 아니죠, 사회가. 근데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몸이 중독됐다기보다는 이 불필요한 영이 끌고 가는 것에서 시작이었죠. 몸은 정말 두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느 때가 되면 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어느 때가 되면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때라도 나오고, 어느 때가 되면 재생되어 있고, 어느 때가 되면 머리카락이 길어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이야기가 세포가 살아서 더 잘 살려는 판증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 냅두면 돼. 그러면 정말 좋은 쪽으로 나를 더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을 냅두지 않고 불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행위와 이것들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든다는 거는 냉정하게 솔직히 뭐 미세먼지니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느닷없는 바이러스의 등장이니 이런 나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재앙 같은 일, 그런 거 말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내 생각이, 내 불필요한 습관이, 내 게으른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내 게으름이, 이런 것들이 몸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절식해보시면 중독돼요. 자꾸 찾게 되고 몸이 조금만 힘들면 이거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그 메시지와 센서가
탁 이렇게 피크치를 쳐주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고 바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죠. 대표님, 밥 먹고 나서 리퀴드밀 마시는 건 살찌게 하는 걸까봐 고민했거든요. 리퀴드밀 먼저 먹고 밥 먹는 건 괜찮은 건가요? 네, 상관없어요. 밥 먹고 나서 리퀴드밀 먹는 것도 전혀, 리퀴드밀은 살을 찌게 할 수 없어요. 얘가 뭘 어떻게 해서 살이 찌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이라고 하는 건 뭘 먹었기 때문에 찐 게 아니고, 먹은 그게 체내에서 소화 과정을 충실하게 거칠 수 없을 때 잉여로 남는 거예요. 얘는 잉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35가지가 스스로 5년 이상의 시간 동안 발효, 숙성되어서 지가 액상이 된 거예요. 딸기, 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아서 즙을 내서, 얘를 뭐 클린저 주스나 녹즙처럼 갈아서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항아리에다가 톡톡톡톡 참내서 넣고 필요한 만큼의, 얘네들이 죽지 않을 만큼의 당을 넣어줘서 기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껍질 하나까지 이렇게 액상이 된 거예요. 그 발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숙성까지 다 끝난 아이를 먹었는데, 그게 밥 먹기 전이든 이후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소화 과정이 없는데,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혈액이 되는데 살이 찔 수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살이 찔 수는 없는 이야기. 30대 중반을 담배, 커피도 안 마시는 남편이 이번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나왔어요. 군인이라 몸 쓰는 일이 많음에도 유독 배도 많이 나오고, 온몸에 알 수 없는 알러지가 올라오다가 약 먹음 가라앉고 하네요. 남편에게도 짓을 해보라고 권해보려고요. 요거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식하시는 분들 주변에, 완전히 비건으로만 채식하시는 분들, 병원 가셔서 지방간이 있어요. 지방간은 지방을 먹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방을 먹었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1단계죠. 그런데 그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었다면, 또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았다면도 물론 담보가 돼요. 그렇지만 이 소화기가 너무 건강해서 들어온 지방을 빠르게 분해해서 혈액화하고 나머지는 바로 노폐물 처리를 했다. 그 노폐물로 간주된 그것을 몸이 건강해서 대사 효소를 확 동원해가지고 확 잘 뺐다. 그럼 그런 일이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도 안 피우고, 담배 피우는데 그럼 반대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신다고 해서 지방간이 다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30대 중반이 되는 시간 동안, 사실 또 이제 직업까지 밝혀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자고 뭐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인체가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살진 않아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필요한 생각, 이 생각을 더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어떤 환경과 조건,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는 보람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몸에 무리를 줄 만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하나의 활동이 직업 활동이죠. 직장 생활.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몸에 이상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좋은 것만 먹고 그런다면서 심지어 비건을 결정하신 분들, 직업으로 얘기하자면 스님들, 그런 분들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몸이 먹은 것을 소화기로 단순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는 하나의 루틴 더하기 운동, 다음에 생활에서 오는 어떤 생각의 활성산소, 심지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속담에 보면 마음 먹는다라고 우리는 한글로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인데, 생각도 마음도 먹어요. 그러면 체하고 안 좋은 생각, 속상한 생각, 무서운 생각, 위협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먹으면 맺혀요, 몸에.
정말 위에 맺혀요. 심지어 속담에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다 맺혀 몸에. 생각조차도. 그런데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에요, 사실. 뭐 다들 절식 보식하고 내 몸 지키기도 힘든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래? 뭐 군인들이 진짜 그렇게 명예롭고 뭐 이렇게 전쟁도 없는 시절에 막 이럴 수 있지만 군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정말 다른 거예요. 직업으로서 그렇게 하드하고 왜냐면 자꾸만 주어지는 책임과 이런 루틴과 생활들이 항상 루틴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난 것들을 상상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또 내 가족 겨우 건사하는 것도 바쁜데 이건 뭐 나라, 뭐 세계,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주의 이런 것들까지를 지켜내는 것으로부터 자꾸만 훈련되고 마음을 쓰게 하는 그 일들 쉽지 않죠. 해보세요. 30대 중반이시면 뭐 너무 건강한 나이예요. 남자들 효과가 되게 빨라요. 우리 드리첼 할 때 드리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지혜로운 여성을 와이프로 두신 덕에 메리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23일에도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특히 군인들처럼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거 한번 결정한 거 이런 거 멋있게 소행해내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죠.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볼까요? 밥 안 먹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밥 안 먹고 먹어야죠. 밥 안 먹고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밥을 먹으면서 이것까지 굳이 뭐 먹을 필요 없죠. 밥을 잘 제 양껏 제 시간 잘 지켜서 그리고 그 구성을 늘 말씀드린 생식, 가열식, 발효식 이런 것도 잘 갖춰서 먹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니까 과식도 방지할 겸 특히 루틴이 깨졌을 때를 얘기 드리는 거고 비싸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게 드시려면 당연히 절식부식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일상에서도 식사 시간과 식사하지 않는 시간을 나눠서 리퀴드 밀, 파우더 밀, 애프터 밀을 끼워 넣어주는 것이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의지가 일상에서 깨질 때도 있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어떤 특정 시간 동안 흔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식사 전에 챙겨 드시면서 그렇게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크림소보루님은 절식을 좀 하시면 좋아요. 밤 꼴딱 새는 당직이 진짜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럼요. 당직하면서 먹는 야식도. 그러니까 사람이 무리가 되면 찾는 게 두 가지예요. 잠 아니면 먹는 거. 이 두 가지가 인체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욕구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하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야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더 탈이 나고 이렇죠. 제가 그룹으로 상담을 할 때 제일 안타까운 직업군 하나가 간호사예요.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특정 자리나 뭐 저기가 아니면 특히 대학병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3교대를 하시잖아요. 그거 정말 몸에 안 좋거든요. 그냥 3교대를 돌리는 것만으로 시간대를 넘나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 시간에 잤다 앉았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 빈자리, 느닷없이 생기는 이 밤 시간의 노동의 빈자리를 자꾸 먹는 걸로 채우게 돼요. 의식을 딱 갖지 않으면 이미 먹고 있어. 그게 몸이 자지 못하니까, 자야 될 시간에 자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정말 정신줄을 챙겨야 될 때예요. 그럴 때 드셔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무슨 산의 짐이 필요 없으니까 리퀴드밀 손에 딱 들고 이럴 때 오히려 절식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근무 시간만큼이라도 밤에 당직 치시는 근무 시간만큼이라도 꼭 리퀴드밀로 절식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뭐 어떻게 뭐
3교대를 밤 근무하느라고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그 한 끼도 안 먹었어도 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좋은 거예요. 35가지 35첩 반상은 여러분 차릴 수도 없고 형체가 있는 35첩 반상은 드시지 말아야 되고 소화기에 무리가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루틴이 깨질 때 그럴 때 꼭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관리사무소가 나오지? 어떻게 하면 좋아? 매일 오전 9시 저희 아파트의 모든 3시까지 안내방송 우리가 함께 듣겠네요. 추가 소독을 원하는 세대는 관리사무소로 아, 신청해 소독을 잘 안 하나 보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또 해주시고. 게시판에 안내해드린 바와 그래요. 같이 매일 그래도 제 오전 목소리 9시 들리시죠?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추가 소독을 실시합니다. 밤골딱 찍는 당직에 원하는 세대는 그럴 때. 그래서 추석 때에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조금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이건 좀 나눠보시고 또 특히나 여러분이 해서 좋았었던 것들은 가족이랄지 사랑하는 지인이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좀 권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 혼자 살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살지 못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게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숙명이고 반대로는 좋은 것을 확산시키고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서 그런 걸 내가 알아요. 내 뇌가. 내가 이런 거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기여가 됐구나. 그런 순간마다 내 몸의 세포들이 확 올라가면서 그게 호르몬이에요. 좋은 호르몬 만드는 거. 그렇게 올라가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나로서의 어떤 시간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도 더더군다나 좋은 거는 권해도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가 있었나? 크크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장민지님 왜? 금민이님 지은님 뭐 되게 재밌는 얘기 있으셨나 보다. 절식하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절식하시라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석 준비도 잘 그 패키지 준비 잘 해놨으니까 택배는 이번 주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저 좋은 선물도 되시고 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은 아까워서 못하더라도 잘 쟁여놓는 그 기회로 또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로도 좀 삼아보시고 꼭 좋은 분들에게는 좋은 것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특히 나의 루틴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항상 주무시는 시간,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 두 번째,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반드시 휴식해주는 시간, 이렇게 5가지 인체가 꼭 필요한 그 필수 시간들을 잘 정돈해서 나의 루틴을 좀 잘 갖고 계시면 좋겠고 그 중에 시기는 소화기를 중심으로 잘 디자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아직 활동하지 못하는 오전 시간 그러나 뇌에 혈액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그때 그래서 섭취가 필요한 그때에는 리퀴드 밀로 아침 식사하시는 거 루틴으로 가져가시고 과식이 된다. 또 그 과식이 특히 일상에서 나의 의지로 제어가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방법이 내 몸을 혈액을 충분하게 건강한 혈액으로 미리 만들어서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식사 전에 차라리 리퀴드밀을 꼭 챙겨 드시는 거. 그리고 식사 이후에 애프터밀 드시는 거. 식사와 식사 간격은 6시간 정도를 유지하시는 거.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간식이니까 간식을 꼭 드시게 된다면 안 드셨으면 좋겠지만 드시게 된다면 애프터밀 생활화 해보시는 거. 그리고 운동 시간 딱 정해서 종류로 보지 마시고 운동은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운동의 종류는 바꿔도 되지만 운동의 시간은 지키는 그런 하루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추석을 앞두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석 때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하면서 내가 지켜오던 루틴들이 깨질 수 있어서 그럴 땐 더더군다나 리퀴드밀 손에 딱 잡고 꾸준히
혈액이 만들어지도록 좋은 혈액이 미리미리 만들어져서 불필요한 음식들로부터 혈액화되는 욕심 내지 않게 몸이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2가지 팁 하나 더 드리면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드리면 저는 여행 갈 때 기내식은 안 먹어요. 우리가 소화기라고 하는 것, 뭐 인체 마찬가지로 다 중력으로 살아요. 내 주변에 지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공기의 무게만도 2톤이 넘어요. 중력을 우리는 이기고 사는 거예요. 거스르면서. 그런데 이 소화기라고 하는 게 특히 음식물을 분해하고 혈액으로 만드는 너무너무 인체에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대기권 밖으로 뜨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는 어떤 중력이 있는 공간, 그래서 그 위치와 속도, 이것을 거스르는 것 중에 가장 센 게 비행기잖아요. 그 기내식에 있을 때의 음식물 소화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어느 기내식에 무슨 음식이 맛있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뭐 술 먹고 와인 마시고 난리인데 안 돼요. 소화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기내식은 드시는 게 아니에요. 기내식은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무지에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추가 돈을 받고 팔아야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당연하게 제공되면서 그냥 단가 다 같이 올리고 특히 저처럼 먹지도 않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불필요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 먹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추가 지불이 어거지로 됐다 하더라도 안 먹는 게 답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소화기가 작동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특히 장거리를 가실 때에는 기내에서 리퀴드밀 딱 들고 타셔서 꼭 파우치 30ml니까 10개까지 갖고 탈 수 있거든요. 그걸 갖고 타셔서 그걸로 식사 딱 하시고 딱 랜딩 해보세요. 뭐 무슨 시차, 무슨 뭐 피곤함, 소화불량, 물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야 현지에 도착해서 가고자 했었던 곳에서 제대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 창문을 열 수가 있어요. 뭘 열 수가 있어요. 그 공간이. 얼마나 위생적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소화기는 절대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시간차는 계속 달라지는데 그런데 꾸겨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그런 것을 여행의 첫 시작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여행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 탐험하러 간 그곳에서 빠르게 적응해서 그곳의 생활을 즐기다가 돌아오는 것이 맞죠. 괜히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내식은 안 드시기를 권하고 저는 그렇게 여행하고요. 2번째는 소화기가 이제 조금 더 소화 요소가 조금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소화 요소라고 하는 건 제가 한번 유튜브에 강의 만들어 놨으니까 못 보셨던 분들은 보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아주 유한한 자원이에요. 늘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뭐 질은 수준은 떨어지더라도 24시간 재생한대요. 그러니까 돌도 씹어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농담이 있는 거죠. 20살부터 40 사이에는 만드는 그 총량이 100% 재생을 못해요. 점점 감소해. 90% 만들었다, 80% 만들었다. 40부터 60 사이에는 특정 효소가 줄어요. 그 특정 효소는 어떤 효소가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40 전까지 미리 써버린 거예요. 불필요하게 닭가슴살 이런 거 때려 먹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너무 많이 썼으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미리 먹고 해서 탄수화물 중독이면 40이 넘으면 100% 탄수화물 때문에 고생해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없어서 더 이상 재생이 안 돼요. 고갈인 거지. 60이 넘으면 슬프게 자는 시간밖에는 효소를 못 만들어요. 근데 60 넘으면 잠을 못 자서도 난리죠.
이게 체내 효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니까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고 가만히 보니 이런 환경이네, 내 몸이. 그럴 때에는 식사 전에 리퀴드밀 좀 챙겨 드시면서 좋은 혈액을 미리 빨리 좀 만드는 작업, 선순환 구조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정말 소화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애프터밀을 식사 전, 식사 후로 같이 나눠서 드세요. 그러면 미리 효소니까 들어와서 음식물을 분해할 준비. 그게 원래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고 특정 상황이 생기면서 자꾸만 줄어가니까 그럴 때는 소화효소 조금 먼저 먹어서 이 위 안에서의 소화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드릴 수 있는 꿀팁이죠. 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보시겠어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답변 드릴게요.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 국민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린 몸 소독 중. 그러시구나. 뭘로 소독하고 계실까? 그렇고 또 어디 보죠. 저희 엄마가 87세신데요. 아침에 리퀴드밀로 드시라고 하고 싶은데 약을 드셔서 리퀴드밀만 먹고 약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한 끼만 안 드셔도 기운 없어 하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절식을 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이제 87세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 안에 우리가 이 유형의 세포들, 몸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살잖아요. 근데 87년 동안 우리 어머니께서 자기 삶의 노하우, 또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또 자기만의 루틴과 어떤 고정관념, 생각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그렇게 갑자기 바꾸게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생기는 마찰과 불필요한 것들이 심적으로 또 이 상처와 스트레스가 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절식을 하셔도 돼요. 누구라도. 그런데 그런 난 한 끼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멘트 안에 사실은 그분이 기대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과 편안함 이런 것들이 식사로 기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한꺼번에 빼기는 어렵고 오전 절식은 해보시면 오히려 기운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떤 정보로 기운을 차리려고 드셨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가 받쳐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리고 87세가 아니시고 지금 여러분도 다 아침엔 소화기가 받쳐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음, 어떤 기분으로 먹으면 힘이 나겠지 하고 드시는 그 행위는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시간까지의 경험인 거예요. 이걸 바꾸시면 편안해져요, 속이. 그러면 더 이상 소화기가 노동하지 않는 시간, 아침 시간을 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실 거고, 드시는 약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약이라고 해서 무슨 항생제는 조금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또 항생제가 되게 뭐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순해졌나 봐. 그래서 좀 뭐 최근에 지금 우리 드리첼들 중에서도 하시다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막 절식 중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약을 이제 세게 먹어야 되는데 어떨까요? 막 해서 해보셔라 했는데 속쓰림 없이 진짜 그냥 절식 다 무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요건 식사라고 설명드리고 발효 액상 식사라서 소화기에 무리가 안 가는 대신에 35첩 반상이니까 아침에 소화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한 번만 바꿔보자 엄마. 이렇게 해서 드시고 약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약인지는 저희 그 카카오 상담 채널 있거든요. 그 1대1 상담이 가능하세요. 저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오셔서 더 구체적으로 남기시면 제가 어머니 프로그램 좀 더 구체적으로 짜드릴게요. 아, 안내방송 때문에 웃으셨구나. 그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안내방송을 하는구나. 몰랐네. 다음 라방 할 땐 한번 부탁해 봐야겠어요. 안내방송 이 시간에 안 했어.
또 여러분 남겨주신 글 한번 좀 볼게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 이야기였구나. 독감으로 고생 중인데 절식하니 더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럼요. 아플 때 몸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해서 거기에 시간과 예를 들면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은데 몸은 그걸 먹는 행위로 방해하는 동물은 동물과 중에 사람뿐이에요. 미물처럼 보여도 강아지, 고양이, 하다못해 쥐새끼도 아프면 안 먹어요. 안 먹고 웅크려야 체내의 모든 세포가 그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사람만 무식하게 거슬러서 먹는 거예요. 운동 시간. 뭐 남기셨지? 어디 보자. 운동 시간이 왜 중요한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도 생활의 이제 인체 활동이잖아요. 인체 활동이어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돼요. 이 극대화하는 것에 가장 큰 극대화한다는 것, 하려는 것, 이 목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루틴이에요. 그 루틴은 예를 들어 내가 의식적으로 나는 월요일 날은 10시에 운동하고 수요일은 저녁 6시에 운동하고 금요일은 오후 2시에 할 거야. 이건 루틴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내 계획이지 인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간에 해주는 것을 가장 루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때야 라고 지원하는 게 뇌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움직일 수 있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뇌가 지원하는 생각, 뇌가 이 시간에 이걸 했는데 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게 깨질 때 몸이 가장 불안해지고 그걸 지켜줬을 때 몸이 가장 평온 상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것 때문에 운동은 필라테스니 수영이니 뭐 엄청 고강도의 홈트니 이런 거가 아니어도 그냥 가볍게 걷는 1시간에 조금 빠른 걸음의 산책이라 하더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그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몸을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훨씬 세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고강도의 어떤 필라테스니 헬스니 이런 걸 하는 것보다 그걸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운동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늘 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도 좋으니 그 시간에 지켜보시는 것을 생활화하시라는 거고 그게 안 됐죠. 생활을 하면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간호사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어떤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교대가 이루어지고 이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대신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루틴이 이제 이렇게 3교대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도 또 루틴이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이끌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운동뿐만 아니라 잠도 마찬가지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좋아요. 365 데일리 리퀴드미를 매번 주문하는데 박스가 너무 아까워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박스가 이제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모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스폰지 되어 있고 그 두께 이런 것들이 이제 병 제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드리는 저희도 그렇고 아깝죠. 그게 뭐 다시 다른데 재활용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한약을 먹을 일이 있는데 지금 아침은 계속 절식 중이거든요. 근데 한약을 아침 식사 후 먹으려고 되어 있는데 리퀴드를 먹고 한약 괜찮죠. 역할이 다른데 드세요. 비행기에서 리퀴드밀 드세요? 네. 비행기에서 리퀴드밀 먹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은 안 해요. 기내식은 안 먹어. 제가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식사에 대한 절제, 뭐, 시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저희 집에서는 세상 가장 중요한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한 끼의 식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의미부여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맛있고 또 어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 뭐 술 한 잔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런 것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먹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챙겨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어렵다고 하시는데 생식, 가열식, 발효식의 비율도 고민하고 제철도 고민하고 특히 제철에서 내가 아무리 제철이라도 불필요하게 수학 과정을 거치는 것들 안 하고 그게 이제 비건 정신이죠. 자연이 내어주는 것을 먹겠다는 거. 뭐 그런 것들에서도 조금 예민하고. 그래서 저희 집 초대받아 보신 분들은 아세요. 뭐 한 끼 식사 대접하는데 저는 최소 2, 3일 정도 준비한 식사로 대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드세 식구들이 이제 회식하고 우리끼리 막 이럴 때 집에서 먹자 그러면 미치려고 그래. 대표님 얼마나 고생하실 줄 안다며 못 가겠다고 그럴 정도로 저는 먹는 일에 조금 진심이라서 거기에 확장 버전으로 맞지 않는 공간, 식사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 원치 않은 사람, 그런 곳에선 식사 안 해요. 항상 티켓 값이 아까워서 기내식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 몰라서 그렇겠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고 뭐 그랬을 텐데 만들어 가야죠. 애프터밀 식전 식후로 나눠 먹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참 좋아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또 그것도 이제 알려드렸더니 굳이 막 잘 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애프터밀 식전에 반포, 식후에 반포 먹는 거야. 애프터밀은 식후에 드세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런데 이제 소화가 너무 안 좋고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기간 좀 과할 것 같을 때 여행 가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잠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응? 오늘 이벤트 애프터밀이냐고? 리퀴드밀이에요. 리퀴드밀, 파우더밀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데 가끔 어떠한 인슐린 자극도 없이 완전 단식해주는 것도 필요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 단식은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저희 유튜브 한번 보세요. 자세히는.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 건 24시간까지만 저는 추천드려요. 그 목표도 몸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루 온전히 확 절식하고 소화기를 쉬게 해주고 이제 진짜 물만 먹고 그러겠죠? 물도 안 먹고 그렇게 극한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단번에 치료되는 그런 몸은 없고요. 좋아지는 환경도 없고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뇌는 24시간 안에 짠 가짠 혈액이 필요한 장기예요. 뇌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활동, 지원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는 신체 활동은 건강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식의 효과와 같은 단식은 제일 중요한 게 소화기를 쉬게 하는 일이고 그거는 리퀴드밀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련의 목적으로 마음까지 확 한번 나를 쪼아서 딱 쫌매보겠다. 그런 수련의 목표로 하신다고 해도 저는 하루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절식 후에 계속 아침 저녁 리퀴드밀 먹고 있는데 전 물에 희석하지 않고 리퀴드밀 먹고 물을 한 잔 따로 마시는데 상관없어요. 고수시네. 어떻게 알았지 이 방법은? 소일리님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드세요. 저도 토나야. 저도 네, 그렇게 먹어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세요? 왜 안 들리시지 우리
K황님 우리 VVIP신데 왜 안 들렸을까?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정말?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 1시간 넘어서 그런가? 이제 끝낼까? 인텐시브 프로그램 하고 좋아서 아침 저녁 리퀴드밀 먹고 있어요. 추석에도 하려는데 오늘 리퀴드밀 어떤 패키지 이벤트인가요? 7days 오리지널 그 파우치 일회용 파우치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2만원 할인할 거예요. 정답은 오늘 지금 리퀴드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잘 드시는 방법, 루틴 깨질 때 드시는 방법 이런 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답은 리퀴드밀이에요. 레몬청, 오미자청 이런 것도 단순당이라 여겨야 할까요? 레몬청, 오미자청은 레몬이 들어있으니까 레몬만큼이고 다음에 자당을 넣었을 거니까 자당이고 이게 2당류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두 가지 당류죠. 원래는 레몬 자체에도 당이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몬만 섭취하시면 포도당만 우리가 하니까 이걸 단당류 이렇게 보시는 거고 2당류 이렇게 되겠죠. 특히 청은 아직 저희 리퀴드밀처럼 온전히 발효된 상태는 아니고 담금을 한 거기 때문에 자당의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리퀴드밀은 자당의 성분이 없고 그래서 이건 포도당으로 봐야 되고 청은 2당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셨구나. 깜짝 놀라셨겠다. 폰이 잠깐 멈췄었대. 돌아오셔서 다행이야. 이벤트 안내 받으셨죠? 저희 오늘 조금 길어져서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되 좋은 루틴 만들어 놓은 것까지 문제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땐 제가 오늘 팁도 드렸으니까 리퀴드밀 손에서 놓지 않고 드셔주시면서 몸에 꼭 좋은 혈액이 충분히 채워지고 루틴이 되어서 평온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막 소화기가 몸부림하면서 불필요한 이런 혈액을 만든다거나 노폐물의 처리에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추석 이후에 여러분 만나러 올 것 같아요. 다음 주 라방은 저희가 할지 또 어떨지 공지 따로 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해피 추석 되세요. 사랑합니다.